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무사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인사가 그거예요. 자, 오늘 진도는 어디부터죠? 어디요? 차고 아닌가요? 차고? 예. 자, 오늘도 한 걸음 뛰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운전 초짜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중요한지는 알고 있어요. 차고는 공부량이 많아요. 공부량이 많고 많은 판례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의외로 의사표시에서 차고가 최근에 출제율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굉장히 어렵지만 한 두 문제쯤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차고에서는 세 군데가 포인트였죠. 동기의 차고, 다 체크해놨어요. 동기의 차고, 중요에 해당되는 차고, 중과실. 근데 다 판례들이에요, 세 군데가. 근데 중과실은 제가 안 했어요. 심화해서 한다고. 이제 정리해 볼게요, 차고. 자, 우리 교재로 따지면 71쪽이에요. 차고는 109조에 규정돼 있죠. 자, 남에게 착오로 한 의사표시도 일단은 뭐하다? 일단은 유효하다. 무효는 아니다. 유효한데 다만 그 착오가 남과 계약 맺을 때 그 착오가 그 법률 행위에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하면요. 계속 유효한 거고. 다만 중요에 해당되어서 취소할 수 있더라도 그 표의자 말하는 사람한테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 있을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중과실 따면 취소할 수 없다. 또 설령 취소할 수 있더라도 선의의 삼자한테는 뭐 할 수 없다? 취소를 대항할 수 없다. 법적으로 간단해요. 근데 어쨌든 착오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제목 옆에 적으셔야 돼. 임의 규정이다. 이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배웠던 비진이, 통정, 좀 이따 배울 사기강박 모두 강행 규정이에요. 특이하로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는 맞는 지문이에요. 자, 시험 문제가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중력을 해당하는 착오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자, 계약 맺으면서 특약상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어요. 그건 특약을 넣었다면 설사 중요에 해당하는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또 하나 착오 문제, 개가지 문제 풀 때 착오에서는 일단 판례는요.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없어요. 자, 무슨 말 하나 보세요.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제곱미터란 말과 평이란 말을 착각해서 1000제곱미터를 1000평이라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집에서 봤더니 제곱미터야. 나 중요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했어요. 취소하는 바람에 선의의 상대방이 손해가 났다면 그때는 선의 상대방은 취소한 착오자에게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없어요. 참 특이한 증상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력에 해당되는 착오였더라도 상대방이 몰랐던 선이라면 선의의 상대방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오늘도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또 저 들어오기 전에 활기차더니 틀렸어요. 맞은 틀렸어요.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상대방 보호정은 없어.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서 난 네가 찾아도 몰랐어. 몰랐던 선의한테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한 달이 건너간 선의의 삼자한테는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선의라고 보호받지는 못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선의의 상대방한테도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맞는 거예요. 착하면 안 돼요. 우리 의사표시에는 선의의 삼자 보호정이 있을지언정 선의의 상대방 보호정은 없어요. 생각보다. 막 상상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구별 개념이에요. 구별 개념. 자, 구별 개념이란 말 뜻이 뭘까요? 착오가 아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다.
자, 뭘 구해야 되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그러면 생각나는 사례가 뭐죠? 갑토지 매매하게 합의하고 을토지라 계약 적은 거. 아파트 301호를 매매하게 합의하고 등기는 103호를 등기한 사건.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뭐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다? 착오 원인으로 취소한다는 용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게 발생해버리면 잘못난 등기는 일단 유효하다는 뜻이야. 처음부터 잘못난 등기는 무효인 등기지. 일단 유효한 등기 아니기 때문에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착오 원인으로 취소할 여지가 없다. 구별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숨은 불합의. 우리가 숨은 불합의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죠? 항상 그 키워드가 생각나야 돼. 숨은 불합의 그러면 홍콩 달러, 미국 달러. 숨은 불합의는 계약의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야. 성립도 안 된 계약을 착오에 취소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일단 착오는 일단 법률에 성립해서 계약 성립해서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하는 거지. 성립도 안 된 계약을 취소한단 말은 용어는 있을 여지가 없죠. 이 두 군데에서는 착오의 문제는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기시면 첫 번째 논점. 자, 페이지 73쪽에 착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내용의 착오, 뭐 표시기간의 착오, 법률의 착오, 전달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판례가 쏟아지는 동기의 착오밖에 없다.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동기는 어디 있는 게 동기죠?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자, 동기의 착오란 말이 떨어지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난다?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 교과서에 써져 있는 글씨보다 수업 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착오로, 동기의 착오라면요. 그린벨트가 해제자가 믿고 토지를 고가로 매입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 역세권이 들어서가 믿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역세권이 들어서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착오, 다른 말로 연유의 착오가 있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이, 나도 객관적으로 정확히 해야 돼요. 원칙이 착오다, 착오가 아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고 해서 역세권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해서 그 토지 매매 계약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 거 취소 받아주면 취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기에서 원칙 착오가 아닌데 네 마음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어떤 데는 착오로 취급한다? 그 동기가 그 토지 매매가 맺어진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하나요. 하나한다는 것은 다른 예외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요. 민법 배울 때 생각보다 하나요 그러면 무서운 거야. 하나요 그러면 딱 그거밖에 없는 거야. 오로지 표시된 게 하나요. 다른 말로 그 동기를 토지 매매가 맺을 때 그 동기를 왜 땅을 사는지를 계약 내용으로 뭐 하는 경우? 삼은 경우에 한해서 이때 한해서만은 같은 말이에요. 착오로 취급해서 이 표시된 동기가 계약 내용 삼은 동기가 이 계약에 중요하게 해당된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거 동기의 착오에서 우리 판례는 비록 그 동기를 표시하잖아도 왜 토지를 매입하는지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면 맞는 질문, 틀린 질문. 얼마나 숱한 분들이 이 단어에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괜히 맞을 것 같아, 느낌이. 틀렸어요. 오로지 뭐 해야 한다? 표시설. 오로지 표시설. 여기에만 입각하고 있지 상대방의 인식 여부는, 알가시 여부는 착오의 취소권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뭐랑 다른지 말해서 제가요? 우리가 중3 민법 배울 때 민법의 동기란 말은 두 번 나와요. 두 번. 어디서 한 번 나왔나요?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동기를. 동기의 불법 103조. 도박장을 쓸 걸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
범죄 이용할 거 알면서 밀수정할 거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 그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거나 또는 그 동기의 불법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무효이다. 즉 동기의 불법에서는 표시설 플러스 인식설 두 가지가 모두 103주반이야. 근데 동기의 차원에서는 오로지 표시된 게 하는 거야. 다르잖아 지금 동기란 말이.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동기란 말만 나오면 한 번은 맞아. 한 번은 틀려. 나는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동기만 나오면. 여기는 동기, 표시설. 그런데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 동기를 왜 땅을 사는지 표시하면 되는 거지. 계약나 삼기나 쌍방 간의 합의까지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합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괜히 잘 나와, 괜히 잘 나와. 합의까지 있어야 하면 틀려요. 자, 여기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는 여기가 더 중요하죠. 동기의 유발.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 땅을 사기만 동기를 유발시켰다. 상대방 어떻게 유발시켜? 동기 유발을.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 정당한 방법이 아닌 이 부정한 방법을 써서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그때는 중요한 질문이 뭐야?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그때는 왜 토지를 매입하는지를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도 상대방이 부정방법을 썼다는 것만 인정되면 왜 토지를 매입하는지를 표시하지 않은 동기의 착오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뭐다? 신의칙이다. 아유, 공부도 잘하셔. 아주 가르치기도 편해졌네요. 맑게 알아들어서. 아주 맑게 못 알아듣는 분들 놓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인생은 아주 편해졌어, 나도. 요게 포인트야, 요게. 그래서 동계 유발 이 말만 나오면 누가 생각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을 시켜서 거기 판례들 소개하고 있어. 그게 잘 나와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 때 중요한 부분보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가 중요한 거야. 담당 공무원의 거짓말을 믿고 담당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건축허가 나지 않는 것을 난다라고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축허가 안 나는 거야. 그때 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는 자기가 법령 해석을 깜빡했다는 거, 오해했다는 거.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담당 공무원의 거짓말을 믿고 이게 동계 유발이야. 그럼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 시켰다는 거, 담당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표시하지 않은 동기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질문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잘 나온 질문이 이거고요. 최근에.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판례까지 보셔야 돼. 다 넘기시면 착오는 모든 차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되는 취소했을 때 착오는 중요분. 그럼 착오에는 잘 봐보세요. 차로 잡아 취소할 수 있지만 모든 착오가 아니라 착오에는 다 나눠야 돼. 착오에는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착오라면 이때는 이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착오가 있었지만 중요분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사소한 부분, 다른 말로 경미한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착오라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요, 이때는. 그러면 어떤 착오가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인지, 중요분이 아닌, 이것이 아닌 경미한 부분에 해당하는 착오인지는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린 거야. 그런데 시험 문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그 착오는 중요분이 아닌 그 어떤 계약말에서 착오가 있었어. 뭐 제곱미터란 말과 평이란 말 헷갈렸어. 어떤 착오가 있었는데 그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는 중요분이 아닌 경미한 부분에 불과한 착오로 이 착오로 추정한다. 중요분이 아닌 사소한 경미한 부분의 착오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추정하는 것은 추정을 깨야 되는 거야. 추정을 뒤집어 엎어야 돼. 깨야 돼. 그래, 판사님, 그건 경미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함에 해당 착오라는 걸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라고 이 중요에 해당 착오라는 것을 취소 주장자가 누구예요? 착오 느낀 피의자 측에서 판사님 제가 제곱미터랑 평이란 말 헷갈린 겁니다. 중요합니다.
피의자 측에서 스스로 뭐 해야 돼? 스스로 입증해야 돼. 입증하면 이거 깨지는 거야. 입증 못하면 이거로 추정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착오는 중요원이 아닌 경미한 부분에 불과한 착오로 추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 주장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추정을 깨야 돼. 입증하지 못하면 경미한 부분에 착오로 추정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맞는 틀린지는 맞는 지 이걸 추정하면 되는 거야. 추정하는 건 입증 책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오면 판례들이 직접 나와요. 판례들 기억하시라 했어요. 몇 가지 체크했어요. 거기 보세요. 우리가 판례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절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판례 소개하고 있어요. 중요에 해당하는 차고 중요 아닌 거. 지금 판례 소개하고 있잖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차고는 임의정의 때문에 절대로가 아니야, 이게. 그럼 시험 문제가 보세요. 그거 뭐 일반적으로 자, 판례 14쪽에 맨 밑에 보세요. 1번에. 토지 매매 계약에서 토지 현황, 토지의 경계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분, 안 중요분, 중요분. 근데 보세요. 이 중요분인데, 자,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뭐, 현황의 착오, 토지 현황의 착오, 경계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분이야. 중요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토지 매매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중요이기 때문에 약간의 현황의 차이, 다소간의 경계차 이런 단어가 붙어버리면 뭐로 바뀌는 거야? 중요분도 중요이 아닌 걸 바뀌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중요분인데 약간의 다소간의 이런 말이 붙어버리면 이제 중요 아닌 걸 바뀌어야죠. 이해되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경계 3번에 채무자 동일성을 차고 목적을 동일성을 차고 이 정도 알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건 일반적으로 중요분입니다. 어떤 물건 매매 계약에서 목적을 동일성을 차고 보증을 서주는데 A라는 사람 보증을 서주는 마음을 가지고 B를 보증을 서줬더라. 이게 사람의 동일성을 차고야. 이런 것은 이 보증 계약의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다. 근데 오히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오른쪽 보세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게 중요분이 아니다. 중요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남과 계약 맺을 때 일반적으로 이건 중요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중요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자, 1번에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의 가격, 시세, 면적의 부족, 지적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는 중요 아니다. 중요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 토지 매매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요분이 아닌데, 다른 말이 붙어버리면요. 예를 들면 면적의 부족도 뭐 현저한 면적의 부족, 현저한 시세 차이 이런 말이 붙어버리면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눈치가 빨라야 돼. 일반적으로는 이것들은 중요분이다. 다음 중요분에 해당되는 것도 약간의 다소간의 이런 사람 붙으면 중요 아닌 거 바뀔 수 있고 중요분이 아닌 것들도 현저한 뭐 이런 말이 붙어버리면 중요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중요분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령상 제한.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뭐 농지법, 산림법, 건축을 잘못 알아서 건축허가 안 나는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한 거야. 이게 법령상의 착오는 일반적으로는 중요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법률을 잘못 알았다고 해서 토지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분이 되려면 항상 어느 범위에 중요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거. 나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러면 중요이 되려면 뭐 경제 불이익이 있다는 다른 말로 손해가 발생했을 거. 나에게 뭐 남과 계약 맺었는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손해 발생된 것이 없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이 된다? 될 수 없다. 그 지문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 지문이에요. 자, 밑줄 보세요. 너무너무 기출 지문 잘 나온 거예요. 가압류 존재 무슨 말인지 보세요. 가압류 존재가 밑줄 보세요. 가압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 즉 무효인 가압류라면은 이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중요이 아니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 줄여놓은 거예요. 자, 중개사가 매도인이 이 토지에는 매매한 토지에는 압류나 가압류가 잡힌 거 없습니다. 압류, 가압류 잡힌 거 없다는 걸 내 보증하겠습니다. 중개사 보증해서 써라. 여기다. 이 토지는 아무 하자가 없는 토지다. 아무 설정된 거 없다. 보증한다. 보증했어.
보증했는데 그 토지에 가압류 잡혀 있는 거야. 압류 잡혀 있는 거야. 근데 가압류가 없다고 분명히 보증시켜서 믿고 거래했는데 매매한 부동산 가압류, 압류가 잡혀 있더라. 근데 그 가압류, 압류가 무효인, 유형이 아니라 무효인 압류, 가압류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설령 가압류, 압류 잡혀 있었더라도 무효인 압류, 가압류라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이익이 없잖아. 이 지금 그대로 나와요. 압류, 가압류가 잡힌 거 없다 믿고 보증해서 거래했는데 압류, 가압류가 잡혀 있더라도 그 압류, 가압류가 무효인 압류, 가압류라면 나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차권위로 취소할 수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5번 체크하라고 그랬죠? 네, 그거요. 주택을 매수하면서 담보대출 받기로 했는데 뭐 법이 바뀌면서 뭐 DTI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잔금이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적으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요. 이렇게 하나 당부장 표시하고 부동산 얘기를 해야죠. 응? 또 하나는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그 수표가 부도난 수표를 지급했더라도 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자, 10억짜리 토지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으로 1억짜리 업을 받았어. 수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잔금할 때까지 수표 집에 갖고 있을 수 없잖아. 은행에 예금하러 갔더니 부도난 수표를 지급한 거야. 계약으로 지급받은 부도난 수표를 지급받다고 해서 그 토지 매매 계약 차권위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는 거예요?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항상 법적으로 봐야 돼. 우리가 계약금 계약을 뭐라 배웠어요?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딸려있는 계약은 정된 계약이다. 정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정된 계약이 무효화되고 정된 게 무효가 생겼다. 주된 계약에 영향 미치나 미치나? 안 미치나 배웠잖아. 계약은 정된 계약이기 때문에 부도난 수표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매매 주된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부산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부산 매매 계약에 이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착오가 될 수가 없다는 거네. 항상 어디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 풀 때 내 상식과 틀리는 부분.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적어보시면 자, 이번에는 중과실이죠. 중과실은 자, 심화해서 한다라고 안 했어. 자, 마지막 남은 판례 중과실.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총칙은 공부할 때는 조금 좀 이렇게 헷갈리고 어렵지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또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착오라면 취소가 가능한데 다만 중요하다는 착오였더라도 말한 표의자에게 시험 문제 보세요.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 나와서 질문. 설령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였더라도 그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면, 뭔가 잘못이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어차피 편리한 사고야. 모르면 대답을 하래. 도대체가. 응? 틀렸어요. 다시 해볼게요.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였더라도 피해자 자신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때는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번에 이거 나왔어. 있다. 없다. 있다. 나왔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은근히 헷갈리네 이거. 중요에 대한 착오였더라도 표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X 틀렸어요. 표자 자신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번에는. 맞아 틀려요? 아유, 대답 안 하면 불안해 죽겠어 내가. 이것도 틀리는 거야. 있다고 없다고 다 틀리는 거야. 왜 틀려요? 민법은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합쳐 얘기하면 다 틀리는 거야. 콕콕 찍어 얘기해야지. 과실에는 여기는 중대한 과실, 주로 중과실이 있고 뭐가 있어? 경과실이 있어. 나눌 수 있는 건 나누지 않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왜 틀리는 거야? 경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잖아.
취소할 수 있다. 왜 틀린 거야? 중과실은 취소할 수 없잖아. 나눌 수는 나누지 않고 합쳐 얘기하면 다 틀리는 거야. 보세요.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통접의 무효는, 차구의 취소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통접의 무효는, 차구의 취소는 제3자에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왜 틀렸어요? 안 나눠야 될 거 아니야. 3자는 두 가지 나눠줘야지. 여기는 선의의 3자가 있고 악의 3자가 있는데, 그러면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콕콕 찍어 얘기해야 돼.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악의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이 찍어서 얘기해요. 지금 3자로면요. 다 들어가잖아, 이게.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문은 없잖아. 결론. 우리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3자가 선인지 악이 나눠져. 과시, 중과시, 경과시를 나눠져. 나눌 수 있는 걸 나누지 않고 합쳐 얘기하면 긍정형이건 부정형이건 다 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하지 마세요. 중과시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경과시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3자에게는 대응하지 못한다. 악의의 3자한테는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찍어서 얘기해야지. 합쳐 얘기하면 다 틀리는 거잖아.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시킬 수가 없잖아. 어떤 지문도. 이해되시죠? 헷갈려하지 마세요. 나눌 수 있는 걸 나누지 않고 합쳐 얘기하면 어떤 지문도 있다거나 없다거나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콕콕 찍어 얘기하라. 그렇죠? 중과시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경과시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다 틀린 지문이죠?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 지문이야. 자, 그런데 뭐가 중과시냐? 중과실. 자, 이제 그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판례를 정리해 주는 거 제가요. 이게 일단 취소가 안 되는데, 일단 중대한 과실이란 특정, 잘 봐보세요. 특정 거래 영역에서 특별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면 이것이 중과실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중과실이다.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어요. 그럼 뭐냐? 판례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란 보통 사람한테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를 결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과실이에요. 보통 사람이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걸 이걸 지키지 못한 게 중과실이에요. 자, 보세요. 차를 몰고 나왔어, 내가. 그러면 우리가 차를 주행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신호등을 봐야 돼요. 근데 사거리인데 내가 딴 생각하다가 신호등을 못 봤어. 아무 생각 없이 직진하다가 빨간불이었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중과실이에요? 경과실이에요?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아서 빨간불에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다니까 내가 신호등 확인하지 않았어요. 중과실, 경과실이에요? 중과실이에요. 신호등 확인하는 거는 특별한 주의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기울이는 보통의 주의야. 그걸 기울이지 못했잖아, 내가. 이게 중과실이지 특별한 주의를 결여한 게 중과실이 아니라는 거. 보통의 주의를 결여한 것을 중과실이라 불러요. 두 번째, 중과실은 이제 취소하지 못하는데, 중과실 있다면 취소가 안 되는데, 중과실, 경과실이란 아주 객관적, 획일적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거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중과실, 경과실인지 그 사람의 직업, 때든 나이, 경력 등등을 고려해서 사람에 따라 그때 달리 판단한다. 이 점에 맞는 거예요. 획일적 판단 기준이 없어. 자, 달러란 말과 파운드, 영국 돈 파운드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몰라요. 달러랑 파운드 환율이 달라요. 파운드 더 비싸. 보통 1달러에 오늘 1200 한 30원 되는, 한 3원 정도 되는데, 파운드는 한 1600원 돼요. 그 영국 사람이 계약을 맺는데, 1000파운드, 개당 1000파운드, 1000파운드 이걸 1000달러니까 딱 계산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딱 했더니 12만 원이야. 첫 달에 12만 원씩이면 내가 5만 개 수입하겠다. 이 사람이 달러란 말과 파운드를 몰라갖고요. 1000파운드를 1000달러로 알았어. 예를 들면. 차고잖아, 지금. 근데 누가 이렇게 알았느냐? 누가 같은 돈을 알았느냐? 직업은 무역거래상 5파상, 경력 10년,
외국 사람 많은 계약 맺음. 직업이 오파사이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달러랑 파운드 구분 못하는 것은 중과실이에요, 경과실이에요? 중과실이에요. 이거는 나이는 90살, 학력, 무학, 외국 사람 처음 봄, 성별 여자, 할머니가 어쩌다가 외국 사람 계약을 맺게 됐는데 달러인지 파운드인지 구분 못하고 있어요. 더 푹푹 찍어줬어요. 자, 할머니가 달러랑 파운드 구분 못하는 것은 중과실이에요, 경과실이에요? 경과실. 보세요. 똑같은 사안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어떻게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사람에 따라 달리 해결책 기준은 없다. 세 번째는 사례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막 세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전문 직업인을 밝혀 나오더라. 직업을 밝혀 나와. 갑이라는 사람은 신용금고 대북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으로서, 갑은 은행에 근무하는 누구로서, 예를 들면 갑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갑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누구로서, 굳이 그냥 직업을 밝히고 나와. 이 직업을 밝혀 나오면 이 전문 직업인은 자기 업무 영역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이것이 뭐다? 중과실 얘기하려고 직업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장 푸는데 신용공고 대북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이 대출 금액이 모두 상한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상한대 착각해서 근보증을 해지시켰더라. 무역업에 종사하는 누가? 일단 직업 발표 나오면 무조건 뭐다? 중과실 얘기하려는 거야. 중과실. 눈치가 빨라야 돼. 무조건 중과실이에요. 이거 나오면. 근데 이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냐? 누가 진다? 입증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 판사님, 이 중요하다는 착오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피해자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 중대한 과실도 내가 입증하겠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 입증해야지 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상대방은 이 법률행위의 이 계약 맺었는데 착오가 있었어요. 이 법률행위 계약에 상대 효력을 부인하는 자에 유지하려는 사람이에요. 효력을 유지하는 자. 취도 못하게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얘가. 이렇게 편해요. 응?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은 취도 못하게 만들려는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자. 같은 말이에요. 이 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취도 못하는 거예요. 딱 네 지문이네. 자, 이거 밑줄 구셔야지. 거기 이제 여러분들 읽어서 네 지문이 어디 나오나 딱 체크하셔야 돼. 자, 그래서 넘겨봐 보세요. 오히려 판례가 중요한 게 좀 있어요. 판례 1번 동그라미 별표, 유명한 지문이에요. 1번 별표, 2번 체크 별표, 3번 체크. 1, 2, 3번 다 체크해야 돼, 이거. 잘 봐보세요. 우리 판례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자,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중개사 말만 믿고, 매도인 말만 믿고, 건축 가능 여부를, 매도인이 그래요. 얘 건축은 납니다. 중개사가 그래요. 이거 건축은 나는데 안 문제 없는 땅입니다. 그 말만 믿었지. 직접 광고 쫓아가서 건축가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다? 중과실이기 때문에 설령 건축가 나지 않아도 이 토지 매매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확인하래. 토지 매입하는 사람들. 네가 직접 확인해라. 건축 가능 여부를. 중과실이다. 2번 봐보세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누가 나오기 시작해 지금? 전문 직업을 소개하고 시작하잖아요. 뭐다? 신용보증기금 기부하는 금융기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전문 직업이면 나오면 뭐다? 중과실. 중과실 얘기하려고 이걸 직업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신용보증 근무하는 담당 직원이, 금융기관이, 병원에 근무하는 누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중과실이야. 중과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3번 잘 봐보세요. 그 기출 보세요. 기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직거래하는 거예요.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뭐다? 중과실이야. 중과실이에요. 요렇게 이 정도. 네. 여기 그대로 기억하면 돼.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런데 4번 착오 효과에서 3번 체크. 그 밑에 있네요. 배상 책임. 자, 착오에서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봐보세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 사소한 것도 봐야 돼, 이렇게.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2번이라고 그랬죠, 제가요. 1번, 2번, 3번 다 중요한데 2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해제와 취소의 경합. 해제와 취소의 경합. 응?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왔던 기출입니다. 자, 한쪽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해제권이 있고 상대방 을은 취소권이 있다면. 이거 쳐보세요. 토지 매매를 맺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매순이 중도금 지급을 안 해요. 그럼 매도인 쫓아가 빨리 지급해달라 최고였어. 그래도 그가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나 토지 매매 뭐 한다? 해제한다.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했어. 근데 상대 매수인이 왜 중도금 지급 안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제곱미터란 말과 평이란 말 헷갈려갖고 1000평을 매입한다는 말이죠. 1000제곱미터를 찍은 거야. 지금 차고원이로 취소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중도금 치르겠습니까? 근데 해제한 다음에 떨어졌어. 해제한 후에도 나는 차고에 있었어. 따라서 이 매매가 나는 취소한다. 해제 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때 트는 거예요. 일방의 해제한 후에도 타방한테 차고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해제한 계약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제건 취소건 둘 다 소급표가 있어. 둘 다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 해제만 당하고 취소 안 하면요. 해제는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근데 취소는요. 부당만 반환은 그만이지 별도 손해배상이 없어. 그래서 손해배상 면한다는 실익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에게 차고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서 손해배상 면한다는 실익이 있다. 해제 후 취소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1번부터 차고와 사기. 1번에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는 뭐 할 수 있다? 남의 사기다 강박다 의사표시는 취소. 둘 다 취소야. 내가 취소인데 하나의 계약을 맺었어. 하나의 계약을 맺었는데 사기에도 해당되고 기망당했어. 중요 차고에 해당되고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둘 다 해당되는 것을 사기와 차고의 경합이 어렵다래요. 경합할 때는 어느 것 주장자 취소해야 돼요. 이것도 취소고 이것도 취소야. 그때 네 편한 대로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거야. 둘 다 할 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사기 주장해도 되고 차고 주장해도 되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입증 책임이 달라져. 입증. 그렇지만 어쨌든 둘 다 당할 때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3번 문제 보세요. 이게 3번이 왜 나왔냐면 한번 나왔어요. 기출주문에 한 지문이 나왔어. 왜 나왔냐면 판례가 바뀐 거야. 그 때문에 차고와 담보 책임 봐보세요. 우리가 사생할 때 물건 샀는데 차고에 해당돼. 중요한 차고에 있었어. 엔진에 이 중고기에 샀는데 엔진에 금이가 있는 거야. 엔진에 금이가 있는 걸 내가 미처 그 당시 못 봤어. 차고로. 또 하나는 하자 있는 물건 팔아버리면 매도인에게 쫓아가서 뭐 물을 수 있어요? 너 담보 책임져라. 담보 책임. 맨 목적물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도인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둘 다 해당되는 거야. 차고와 담보 책임 경합되면 어느 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네 편한 대로 아무거나 선택해.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근데 그전에 안 그래서 그전에는 둘 다 해당될 때는 담보 책임은 특별규정이고 차고는 일반규정 때문에 담보 책임 주장을 했어. 근데 지금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 이거죠. 네 편한 대로 담보 책임 주장해도 되고 차고 주장해도 되고 사기 주장해도 되고 차고 주장해도 되고 아무나 선택해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학문적인 얘기가 가라 내요. 자, 지나갔고 두 번째 볼까요? 세 군데만 볼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세밀한 책이에요. 그냥 미주얼, 고주얼, 지금까 나왔던 모든 기출좀 다 소개하는 책들. 그건 흘러간 유행가다. 이제 총칙 문제들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온다. 굵직굵직하게. 자, 110조 볼까요? 남에게 사기나 강박당, 사기 강박당에서 한 의사표시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부른다. 하자 있다 불러요. 특별히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비진이, 통정, 차 의사표시 뭐라 부를까요? 그 흠 있는. 용어가 달라. 흠 있는 의사표시다 불러요. 흠 있는 그럼 107조 비진이, 배관 통정, 그리고 차고. 하자에 있는 그럼 110조. 용어인데, 자, 남에게 사기 강박당 의사표시도, 남의 사기당을 맺은 계약도, 강박당 맺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다. 다음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야. 그런데, 자, 그 제목 옆에 적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뭐라 적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남에게 사기, 기망당했어. 남한테 협박당해서, 강박당해서 뭔가 계약 맺어버리면 세 가지 법률 문제 벌어져. 남에게 상이나 강박당 의사표시는 남의 사기왕당 맺은 계약은 일단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민법 110조에 있는 얘기고. 두 번째, 남에게 사기나 강박 당했어. 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기 강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사기 강박한 사람은 사기 강박 당한 사람한테 불법행위 저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사기 강박한 사람한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남의 사기 강박은 불법행위 저지르는 거야. 그 당한 사람은 한 사람한테 손해 청구할 수 있다. 이건 750조에 있는 거예요. 여기 협법이 아니지만. 또 하나는 남에게 사기 강박하면 형사 문제 벌어져. 형사 책임 물어야 돼. 형사 책임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로요. 요거는 민사 문제고 요거는 형사 문제. 세 가지 문제 벌어지는 거죠. 세 가지 문제 벌어지는데 사기 강박당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일주일 전에 계약 맺은 사기당했어. 일주일만 쫓아다. 일주일 맺은 게 오늘부로 취소한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사기 강박했어. 불법행위 손해상해줘. 묻고 그 다음날 경찰청 가서 고발장 내버렸어. 셋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시험 내볼게요. 사기 강박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리고 불로소장 묻고 그리고 형사고발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근데 나는 하나만 했어. 취소한다. 1번. 너 나에게 사기쳤어. 일주일 맺은 게 오늘부로 취소한다. 취소했지만 2번, 3번 내에 묻지 않았어. 1번만 물었지 2번, 3번 안 물었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해도 되고 셋 다 해도 되고 두 개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이거 보세요. 이 짐을 이해하셔야 돼. 내가 사기 강박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내가 취소하고 싶진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진 않아. 뭐 사기 강박 맺었지만 크게 손해한 거 없어. 하지만 내 사기 강박당한 것을 불법 손해배상만 물으려고 그래. 사기 강박다 맺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2번 불법 손해배상 2번만 물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남의 사기 강박다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취소했어. 오늘부터 취소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이 두 가지 1번, 2번 다 물으려고 그래.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세 가지 법률 문제가 있는데 셋 다 물어도 되고 아마 하나만 물어도 되고 둘 다 물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내볼게요. 남에게 상이나 받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취소는 안 해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두 번째, 남의 사기와 받은 의사표시를 이거 이제 아파트 분양 얘기 나온다고요.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이것들 사기를 쳤어. 팜플렛에 나와 있는 거와 완전히 달라. 그죠? 아파트 분양했는데 취소할 마음은 없어. 없지만 네 분양에서 왜 나한테 기망했어? 별로 손해배상 묻겠다. 이건 2번만 보고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거는 사기강박 의사표시 취소하고 나 취소하고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물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1번, 2번 해도 된다. 2번만 해도 된다. 잘 보세요. 세 번째. 이 혐의 때문에 그들의 국어를 어떻게 쓰나 보세요. 사기강박당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은 맞는 거 틀리는 거야? 틀렸잖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뿌렸을까? 이 질문에. 이거 연습하셔야 돼. 그럼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일단 체크를 해드려야지. 84쪽에 6번에 3번에 있어요. 3번 동네 별표. 은근히 잘 나오는 기출지문들이야.
불법의 서면 청구권 관계. 그거 한번 연습하셔야 돼요. 별표 하나 치시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제가 사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강박이 나온다고 했어요? 사기가 나오면. 강박 안 나와요. 우리 법원직 검찰직 뽑는 시험 아니야? 뭐 고소고발하겠다.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를 협박하고 이런 얘기는 형사법 공부하는 애들한테 우리는 사기가 나오는데, 자, 사기에서 어디가 중요하다 했어요? 79쪽에. 사기의 성립 요건, 별표 2개. 79쪽. 자, 제목 한번 줄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하고 있어. 일단, 사기가 되려면, 사기가 되어서 취소할 수 되면, 사기자의, 사기치는 사람 마음속 사기자의 뭐가 있을 것?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 뭐만 건 사기가 아니다. 고의가 있어야지. 고의가 없으면 사기가 될 수 없어요. 즉, 과실. 실수, 과실. 실수 사기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고의가 있을 것, 과실만큼 사기가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을 것.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기망행위가. 근데 그 기망행위에서는 이 동그라미 2번이요. 2번. 중요한 질문이죠. 판례도 밑줄 신의 특상 고지 의무가 있는 양도인이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 동의 여부 및 임대차 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 양도하는 것을 기망에 해당한다 판시한다 하면서 3번에 자 무슨 말이냐면 기망이 있어야 된다. 기망. 남 속이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꼭 기망은 꼭 적극적이 아니어도 꼭 저쪽 남 속게 되는 것이 아니어도 때에 따라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 3번에 있는 질문에 이어 3번에 침묵이 사기가 되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사기가 되기 쉽지 않는 얘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사기를 칩니까? 침묵이 사기가 되려면 남과 계약 맺을 때 고지의무 위반. 남과 계약 맺을 뭔가 알려줘 의무. 뭔가 중요한 걸 알려줘야 돼. 그 알려줄 의무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맺은 것이 바로 침묵 사기다. 그러니까 침묵이 사기 되려면 무슨 단어 꼭 나온다? 고지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옆에도 나왔어요.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준공될 무렵에 공동묘지가 인근에 조성을 안 됐다시 알면서 고지 알려주지 않고 맺은 아파트 분양계약은 침묵양 사기되고 임차 양도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침묵의 사기가 될 수 있고 이해되죠? 이런 것들 또는 중개사가 중개하면서 이 토지를 중개하면서 이 토지는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전혀 개발할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 알면서 고지 알려주지 않고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은 침묵의 사기가 되고 남과 계약 맺을 때 뭔가 중요한 알려줘야 될 의미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다 침묵의 사기가 되는 거다. 응? 고지의무 위반. 얘 두 가지 드러났죠? 옆에 있는 페이지까지. 이게 잘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좀 어려운 걸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개업에 필요한 걸 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기망행위가 위법. 한 페이지 넘겼어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위법한 당이 이루어야 된다. 남한테 거짓말을 해서 사기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 기망행위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의 판단 기준이 뭐죠?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 아유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졸다가도 판단 기준 잘 모르면 사회 통념이야. 사회 통념에 따른다. 사회 통념 구체적인 게 대법원 판례가 사회 통념이 된다. 그래서 몇 가지가 얘 나와 있잖아요. 거기 판례들 중요해요. 자 밑줄만 볼 거예요. 판례 바로 밑에 있어요. 1번 제목만 보죠. 시가에 대한 묵비, 허위고지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매매하면서 토지 매매하면서 시세 가격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기가 될 수 없다. 원래 매도인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 시가를 얘기하는 거고 매수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 시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물건 매매할 때 가격, 시세 이런 거에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기가 될 수 없다. 자 밑에 2번 밑줄 제목만 상가 분양할 때 분양자의 과장 분양 광고, 역세권 5분 유동이고 5만 상가 과장 분양 광고는 사회 통념 따라 볼 때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유명한 문장들이죠. 그 밑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게 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이 네 가지 있어야 돼. 고의가 있을 것, 기망행위가 있을 것, 위법할 것, 그리고 인과관계 인정될 것. 원인관계. 인과관계는 그런데 인과관계는 사기가 되어서 취소하려면 인과관계는 주관적이면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주관적.
주관적 인과관계면 되는 것이지. 다 기본과에 다 본 거예요. 객관적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주관적이면 쓰면 돼요. 주관적이란 말이 뭐라 했어 제가. 내 자신만 인정되는 거지. 남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여보세요? 하는 거 있죠. 여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특이한 억양. 응? 당신이 그 통장 2개가 해킹당해서 지금 범죄 이용됐대 지금. 나 통장 하나밖에 없거든. 2개 없거든. 근데 2개래 분명히. 저 하나밖에 없는데 아 하나예요? 헷갈렸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 공범자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 500 찾아다가 지하철 몇 번 칸 그 보관함에 넣어놓으래요. 이게 보이스피싱이잖아. 그래서 300만 원 넣어놨어. 그 보이스피싱 당하고 깨달았어요. 회사에 얘기했어. 야, 내가 있는데 뭐 금융감독원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300만 원 갖다 보이스피싱 당했다. 남들은 다 뭐예요? 다 웃을 일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안 당하겠다. 남 다 웃을 일이래. 난 당했어. 그럼 내 자신이 당했다면 사기지. 남들 사기 당하겠냐? 남들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요건이 아니야. 이것이 뭐란다는 점이에요. 착오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착오는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에 대해 취소할 수 있어. 착오는 취소하려면요. 중요에 해당되려면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 두 가지 모두 비교해야 돼. 내 자신도 비교하고 남들도 비교해야 돼. 그게 중요분이 돼. 착오는 취소하려면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 다 필요해요. 사기원을 취소할 때는요. 주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남들은 비교할 필요 없다. 그냥 여기 빠진 게 뭐예요? 여기 적으라 그랬지, 저거요? 그렇죠. 사기원을 취소할 때는 그래서 사기 당한 사람이 손해 발생 여부는 사기 취소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에요. 한번 내볼게요. 남에게 사기를 당해서 강박당해서 어쩔 계약을 맺었는데 사기당한 사람은 내 자신에게 아무런 손해한 것이 없다면 손해한 것이 없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 아무 필요 없는 땅을 시가보다 훨씬 사기당해서 훨씬 비싼 걸 매입했는데 이 그림 뺄 때 풀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익을 봤어. 내가 사기당했지만 그 손해본 거 없어. 자,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기 강박은 사기당한 사람이 손해가 발생했느냐 이기하는 여부를 논할 필요 없어. 요건이 아니야. 착오는 취소하려면 편의자에 뭐가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거. 손해가 발생했어야 취소할 수 있어. 사기는 손해 발생된 것이 없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손해 발생 여부는 사기의 취소 요건이 아니다. 논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는. 네 가정 가치는 취소할 수 있다. 간단하지만 최근에 그 기출문제 사기가 작년에 안 나왔어 물론 근데 사기가 나랑이 굉장히 커요. 이게 중견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그 판례들이 뭐 과장 분양 광고 어떻고 뭐 고지의무가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기 나왔더니 요건이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손해 발생 여부는 논할 필요 없다. 사기의 취소 요건이 아니다. 쭉 넘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별표 쳐야 되냐. 오늘 심화도 볼 거예요. 여기서 여기 나면 어려워요. 82쪽에 제3자의 사기강박 별표 몇 개? 2개 쳐도 되고 3개 쳐도 좋아요. 2개 치세요. 2개. 별표도 또 인플레가 너무 심하네 요즘. 2개만 치세요. 여기를 10분 쉬었다가 심화까지 뭐 대리인이 어떻고 뭐 피용자가 어떻고까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가 나오면 어려워요. 여기 나오면 75점 80점짜리 문제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여기부터 조금 내가 강의하는 걸 잘 너무 빠르고 못 알아듣게 이렇게 가도 8주에 여기를 못 훑어요. 8주에. 나는 무한정 시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좀 벅차다, 내가. 벅차면 어떻게 해야 돼? 나 벅차. 응? 기본 강의를 따라 들어와야지. 기본 강의 보면 사기, 강박 여기 다 설명한 데 있어. 그럼 같이 목차를 맞춰서 기본 강의 1.5배에서 들어주는 거고 나는 듣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심하게 들으면서 교과서를 읽는 거고 그 부분을 교과서를 읽는 거고 이 경우에 다 다른 거야. 이 여기를 듣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조금 좀 공부량이 3월 정도 시작해서 아니 2월 달 시작해서 약간 공부량이 적은 거고 듣는데 지장이 없다는 건 11월 달부터 들었다는 거고 경우에 다 다른 거야. 그럼 본인이 노력을 해서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지금 똑같이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럼 나는 다 알아듣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뭘 봐야 돼? 달력을 보고 이때쯤에는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따라오기 벅차는 사람은 조금 그냥 부족한 거야. 그럼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좀 공부량이 좀 적었다는 거는 이제라도 기본과 같이 맞춰 들으셔야 되는 거야. 본인이 이렇게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지 똑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자, 10분 잤다 다시 할게요.